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을 보기 전에 수열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 4, 6, 8, 10처럼 숫자를 나열했는데 그런 애들 뭐라고 한대요? 수열이라고 한대요. 자, 다음 아래와 같이 차례대로 나열한 수의 열. 자, 수를 나열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열이라고 한다고요. 이와 같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에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한다. 2를 항으로, 4를 항이로, 6도 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추가 정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2, 4, 6, 8, 10, 점점점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요런 애들 간단하게 무한 수열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2, 4, 6, 8처럼 셀 수 있는 수열을 뭐라고 한다? 유한 수열이라고 한다 라고 한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열의 1번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는 각 항에 번호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요? 2, 4, 6, 8, 10 아까 보고 왔죠. 이런 애들을 첫 번째 있는 항은 A1, 두 번째 있는 항은 A2, 세 번째 있는 애는 A3와 같이 번호를 붙여서 나타낸다고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일반항은 무엇이냐? 이때 수열의 제 n항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라고요? 10하고 점점점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건 알겠는데 점점점인 걸 보아 여기 있는 애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 아이를 몇 번째라고 한다면 n번째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 가능하다고요? AN이라고 표현하다고요. 네. 첫 번째면 A1, 두 번째면 A2, 그럼 n번째면 AN이라고 할 건데 그 몇 번째인지 모르는 n번째라고 한다면 AN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AN을 뭐라고 한대요?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AN이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을 간단히 기호로 뭐라고 나타낸다? 중괄호 안에 나타낸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요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단지 뭐다? 수열을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요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1항이다.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하겠어요? 제2항. 세 번째 항은 뭐다? 제3항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아까 보고 왔는데 AN이 n번째인 거야. 근데 n번째인 건 알겠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길래 아까처럼 2, 4, 6, 8이라는 수가 나열되느냐고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AN이 어떻게 생겼는지 줄 거야. 그럼 갖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첫째 항 누굴 얘기한다고요? 제1항을 나타낸다고요. 그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 제1항 이렇게 생겼죠? 제2항, 제3항, 제4항이네요. 아, 그러면 n자리 대신 1이 들어갔으니까 n 대신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1이 들어가 주시면 되네요. 그러면 2 빼기 1로 얼마다? 1. A2는요. 제2항은 2가 들어가면 되니까 4 빼기 1에서 3. 제3항은요. 3이 들어가면 3이 6 빼기 1이라서 얼마다? 5다. 그럼 제4항은 4가 들어가면 되니까 2, 4, 8 빼기 1은 얼마다? 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1, 제1항은 1, 제2항은 3, 제3항은 5, 제4항은 7이다. 라고 갖다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첫째 항 얼마다? 2의 1제곱 마이너스 1. 1이죠. 둘째 항 얼마예요? 2의 제곱 마이너스 2. 4 빼기 1은 3이죠. 제3항 세 번째 항 얼마예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8 빼기 1이니까 7이네요. 2의 자, A의 4제곱. 네 번째 항 얼마예요? 2의 4제곱 빼기 1이니까 16 빼기 1. 얼마다? 1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A1은 1, A2는 3, A3는 7, A4는 1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하나까지 계속 갈게요. 첫 번째 항, 제1항.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 두 번째 항 2의 제곱 플러스 2죠. 4 플러스 2라서 6이다.
세 번째 항, 제3항이라고도 하죠. 3의 제곱 플러스 3은 9 플러스 3은 12고요. 네 번째 항은 4, 4, 16 플러스 4죠. 얼마다? 20이다. 네, 그래서 답은 다음과 같이 몇 개를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4개를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이 뭔지 봤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라는 수를 나열을 했어요. 즉 수열이란 얘기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규칙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얼마를 더한 것 같아요? 2를요. 얼마를 더한 것 같아요? 2를요. 근데 앞에서부터 봤더니 얼마를 더했다고요? 2를요. 얼마를 더했다고요? 2를요. 이처럼 누굴 등차 수열로 부르겠다.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나타내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뭐 해서요?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대요.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를 봤더니요. 똑같은 수, 얼마를 2라는 수를 계속 일정하게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애들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때 더해지는 수 얼마예요? 2라는 애가 있는데 걔 이름 뭐라고 한대요? 공차다라고 하겠대요. 네,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말로 안 쓰고요. 요 공차 간단하게 뭐라고 나타낸다? D라고 나타낸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차 D 얼마다?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자, 공차 간단하게 뭐라고 쓴다고요? D라고 쓸 거고요.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얼마다? 3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전히 3이 일정하게 더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얼마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3이 더해지고 있으니까 공차 D 얼마다?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5에서 3으로, 3에서 1로, 1에서 마이너스 1로인데 그럼 얼마가 더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마이너스 2가 더해지고 있는 거죠. 자,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사실 어떤 애들인 거예요? 3 빼기 2라는 애는요 3 더하기 마이너스 2랑 똑같죠. 네, 덧셈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누가 더해지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일정하게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차 D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읽어보셔도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다? 공차를 구할 수 있다. 공차를 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1, 4, 7, 10이 있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요?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라는 공차 D가 얼마이네라고요? 3이네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4라는 애는요. 그 전항 1에서 더하기 3 누구를 준 거예요? 공차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7도 어떻게 나왔어요? 그 전항인 4한테서 더하기 얼마를 했더니 공차를 했더니 7이라는 다음 항이 나왔다는 얘기죠. 즉 얘를 AN항이라고 N 플러스 1항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그 전항은 AN항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 가능하다고요?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은요. 그 전항인 AN의 공차 얼마를 표현한 거다? D를 더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빼기 뭐를 하면 공차를 구할 수 있다고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주신다면요. 네, 내가 원하는 항에서 전항을 빼주시면 공차 D가 나온대요. 자, 3이라는 애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4 빼기 1 했더니 3이라는 공차 어떻게 나왔다고요? 7 빼기 4를 했더니
3이라는 공차 어떻게 나왔다고요? 10 빼기 7을 했더니 이 공차 얼마를 구할 수 있겠구나? D라는 애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눈에 뭐가 보여요? 공차가 한눈에 3을 더했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근데 가끔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뭐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공차를 구할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항에서 뭐를 빼면요? 그 전항을 빼면 내가 원하는 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공차 D를 구할 수 있다만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열이 무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래요.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자, 그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수를 더하니까 공차 D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 다음 항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차 D를 구하려고 연속하는 항을 살펴봤더니 딱 더하기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6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잘 안 보이면 공차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항에서 그 전항을 빼주시면 된다고 했죠. 얼마예요 공차 D? 6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계속 6을 더한 등차 수열이야. 그럼 그 다음 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가 이걸 사용하기 아주 좋은 꼴인 거죠. 내가 원하는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인 얼마를요? 6분의 1을 빼면 그게 뭐다? 공차 D라고 했어요. 자, 공차 D를 구하기 위해서 통분해 주시면 6분의 3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2인 얼마요? 3분의 1이 공차 D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공차를 구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계속 3분의 1을 더해가는 애라고요.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어떻게 생겼겠구나. 2분의 1이라는 전항에서요. 공차 3분의 1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통분해주시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답 얼마다? 6분의 5다 라고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요. 항상 이렇게 생겼대요. 자, 항상 어떻게 생겼다? AN이라는 일반항은요. A 플러스 N-1D처럼 생겼으니까 이거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항 A1을요.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뭐라고요? 첫째 항한테 공차를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이 된다고요. 즉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항은요. 그 전항 누구요? 두 번째 항한테 공차 D를 더해야지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이 A 플러스 D인데 거기에 D를 더 더했으니까 A 플러스 2D가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항은요. 그 전 항인 세 번째 항에 D를 더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럼 얘 어떻게 생겼다? A 플러스 2D한테 D를 더했으니까 A 플러스 3D가 되긴 그러면 2일 때 1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3이란 얘기는 그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다? a 플러스 4 빼기 1, 3 빼기 1이니까 n 빼기 1인 n-1 d 형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어떤 형태다? AN은요, A 플러스 n-1D 형태이고요. 요거 외워주시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이해해서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네, 이해하면 까먹지 않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건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아요. 자, 일반항 AN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AN이 AN 플러스 B라면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애가 아까 우리 개념하기 보고 있죠? 보고 왔죠. AN 플러스 1 같은 애예요. 그러면 얘를 보고 예측이 가능하대요. 뭐가 예측 가능하대요? 공차랑 첫째 항이 예측 가능하대요. 자, 얘를 봤더니 공차면 이렇게 표현돼서 뒤에 있는 애가 D인데 근데 얘를 보고 얼마다 공차가
2다. 얘를 보고 첫째 항 얼마다? 3이다를 바로 알 수 있대요. 자, 요거 사용하는 거는요, 요거 익숙해지시면요,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가 왜 공차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분배 법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n이랑 곱해진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d밖에 없어. 즉, dn이야. 그럼 n 앞에 곱해진 애가 누구겠어요? 공차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첫째 항은 어떤 애라고요? n 대신 1이 들어간 애예요. 1 들어가면 n은 의미가 없네. 그래서 2 더하기 1에서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첫째 항이 왜 a 플러스 b라고요? n 자리에 1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a 플러스 b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솔직히 첫째 항은 내가 1 넣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n 앞에 있는 이수가 뭐다? 공차이겠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항상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기억하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 알면 더 좋다. n 앞에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공차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자, 개념 확인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데 이건 다 줬죠. 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A 플러스 n-1 D 형태일 거예요. 항상요. 그때 A가 누굴 얘기한다고요?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D가 누굴 얘기한다? 공차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근데 지금 첫째 항 A가 얼마고요? 3이고 공차 D가 얼마다? 2다란 얘기죠.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은 3 플러스 n-1 D 형태고 정리해 주시면 3 플러스 2n-2인데요. 정리 한번 더 해주셔야겠죠. 2n 플러스 1이네. 그러면 일반항 AN 어떻게 생겼구나? 2n 플러스 1 형태겠구나. 라고 해서 1번 답 AN은요. 2n 플러스 1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알아서 첫째 항과 공차 D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자, 첫째 항은 누굴 첫째 항이라고 해요? 첫 번째 항을 첫째 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항 A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공차 D는 뭐라고요? 일정한 수가 더해졌을 때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고요. 얼마가 더해졌어요? 마이너스 3인 것 같죠? 얼마가 더해졌어요? 마이너스 3인 것 같아요. 얼마가 더해졌어요? 마이너스 3인 것 같아요. 공차 D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인 거라고요. 자, 근데 공차 D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항에서 그 전항을, 내가 원하는 항에서 그 전항을, 내가 원하는 항에서 그 전을 빼주시면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4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빼래. 뭐를요? 그 전항인 마이너스 1을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공차 D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를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고요? 첫째 항 A 플러스 n-1 D고요.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3n 이거 곱하기예요. 곱하기 점을 찍는데 곱하기입니다. 마이너스 3n에 마마 플러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2네요. 두 번째 답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2다. 누가요? AN이라는 애가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등차 중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A, B, C 세수가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란 얘기죠. 그때 가운데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겠대요? 등차 수열의 정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항이다 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한대요. 자, 그 등차 중항이라는 애는요,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저는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가운데 있는 수의 몇 배는요?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뭐랑 같다? 합이랑 같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 분수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 바로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뭐랑 같다고요? 합과 같다. 2x가 10이니까 x 얼마겠구나? 5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궁금해. 뭐가? 왜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냐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A, B, C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항에서 뭘 뺀다면 그 전항을 빼면 그게 뭐다? 공차 D다. 근데 하나 더 있어. 내가 원하는 항에서 그 전항인 누구를 뺀다면 B를 뺀다면 그게 공차 D야. 그럼 얘네 둘이 똑같네. 자, B는 B끼리 정리해볼까? 그럼 2B는 얼마다? 넘어가서 A 플러스 C다가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뭐랑 같다고요? 합과 같다라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개념 확인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세수가 주어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자, 그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머, 세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등차 중 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자, 등차 중항의 성질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고요. 계산해 주시면 얼마예요? 20이네요. 2x가 22니까 x의 값 얼마겠구나? 11이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애 뭐라고 한다고요?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고. 왜? 등차 수열의 정 가운데 중앙에 있는 항이다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걔는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고요. 그럼 2x가 30이니까 x 얼마다? 15다. 라고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답은 11, 2번 답은 15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차 수열 개념 설명은 마무리되었습니다.